자, 2교시 2번 문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매설 접지, 보링 접지의 설계 및 시공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매설 접지라고 하는 거는 뭐죠? 대지 천공을 해가지고 접지극을 땅 깊이 이렇게 박는 방식을 신매설 접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딱 접근했었을 때, 자, 설계 및 시공 시 고려사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빠지기 쉬운 문제가 뭐냐면 신매설 접지라고 하는데, 접지 설계 시 고려사항하고 어떤 게 틀린 게 있지? 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포인트를 잡아내야 됩니다. 접지 설계 시 고려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답안지에 나와 있는 거 접지 설계 시 고려사항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접지 설계 시 고려사항하고 신매설 접지 시 고려사항이 뭐가 틀리냐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 잡아야 되고요. 두 번째, 그럼 시공 시에 어떻게 이걸 잘 해서 우리가 여기 목적이 신매설 접지 하는 목적은 뭐죠? 여기 신매설 접지는 안전성도 안전성이지만 접지 저항값 확보에 많은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뭐요? 대지 저항률이 나쁜 환경에서 접지 저항값 확보가 목적입니다. 목적인 접지입니다. 그래서 설계 및 시공 시 고려사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접지 설계하고 뭐가 틀리냐, 그 다음에 시공 시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목적에 대비해서 맞춰야 됩니다. 자, 어쨌든 뭐 이것들은 참고 자료에도 여러분들 다 보셨다시피 이런 어떤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대지 저항률을 측정을 하죠. 왜? 매동을 맞춰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건축주가?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 현장 가가지고 대지 저항률 측정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외너 사정국법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외너 사정국법은 별도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 외너 사정국법으로 이제 설계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값을 우리가 얻어야 되잖아요. 맷온 메타라고 하는 거. 그죠? 그래서 그 맷온 메타를 어떻게 얻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이렇게 수작업을 통해 가지고 표준 그래프랑 대비를 시켜서 대지 저항률을 얻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상층이 얼마, 하층이 얼마 이렇게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그 현장 측정을 통해서 대지 저항률을 얻습니다. 됐죠? 대지 저항률을 얻은 다음에 뭘 해야 되냐라고 하면 대지 저항률을 얻었으면, 자, 여기 시뮬레이션을 보시면 상층이 얼마고 하층이 얼마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상층이 낮고 하층이 높을 경우가 있고 상층이 높고 하층이 낮을 경우가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모델 케이스를 보시면 상층이 낮고 하층이 높죠. 맞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디에다가 접지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습니까? 상층이 하는 게 낫죠? 맞죠? 근데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볼까요? 이런 경우에는 상층이 높고 하층이 낮죠? 이런 경우는 어디다가 접지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네? 하층에 하는 게 낫죠? 네? 여기에 지금 1000원메타는 아무리 봉을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접지 저항값이 잘 떨어지지 않는 위치예요. 그래서 대지 저항률이 좋은 데다가 접지극 시설을 하면은 접지 저항값을 쉽게 떨어뜨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안반 지역에 이렇게 신매설 접지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대지 저항률을 측정했는데 상층부 대지 저항률이 하도 높아서 이 접지 물량을 투입을 해도 우리가 원하는 접지 저항값을 얻기가 쉽지 않은 그 환경에서의 신매설 접지를 한다라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신매설 접지의 필요성이 나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게 있고요.
자, 그러면 그 대지장률 측정을 왜 하는데? 라고 나오겠죠. 그럼 접지 설계를 함에 있어가지고 대지장률 측정을 왜 해야 되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걸 가지고 뭐 하죠? 이 공식에서 보다시피 대지장률이 나오면 그 대지장률을 가지고 우리가 물량을 얼마만큼 투입을 하면 어떤 접지장 값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예요? 예를 들어서 5옴을 맞춘다, 10옴을 맞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요구 물량을 설계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대지장률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지장률 값을 가지고 여기에서 그 접지장 역산법을 통해 가지고 뭐 접지극은 몇 메타를 시설하면 이런 접지장 값을 얻을 수 있으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접지 설계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물량을 얻을 수 있는 과정입니다. 어쨌든 설계는 이렇게 했죠. 설계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빠뜨린 게 뭐냐 하면은 지작물 조사예요. 설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지 천공을 하려고 하는데 밑에 하수관이 지나가거나 수도관이 지나가거나 어떤 대지 지작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고가 나죠. 그래서 신매설 접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설계를 할 때 하부 지작물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이 지금 모범 답안에는 안 나와 있는데 반드시 특징적으로 지하 지작물을 조사를 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설계를 할 때 그 위치 파악을 해서 위치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접지 같은 경우는 땅 파다가 뭐 위치 조사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그죠? 근데 신매설 접지는 반드시 하부 지작물 조사를 통해 가지고 선정점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게 특징적인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공사 부분은 뭐 일단은 이런 어떤 대지 천공기를 가지고 천공을 하고요. 천공을 하고 나서 그 집안 천공을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그 접지 저감제던 이런 그 접지 저감제를 가지고 이런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접지 저감제를 주입을 시키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천공을 하고 이 천공을 통해 가지고 이 주입을 하는데 이 주입법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이쪽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주입법이 더 훨씬 더 접지 저항값 저감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방법 그라우팅이라고 하는 그 공정이 있고 그 다음에 접지극 투입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사 방법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약간 좀 두서없게 됐는데 정리를 하자라고 하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매설 접지 설계 시 고려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했는데 이런 어떤 그 순서는 접지 설계 순서하고 거의 비슷한데 거기에 이제 차별을 준다라고 하면 신매설 접지만이 할 수 있는 그 차별성을 어떤 거 있느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신매설 접지는 좁은 면적의 경우에 한다. 두 번째, 대지장을 측정했는데 상부층 대지장이 아주 높아서 물량 투입에 대해서 별 효과가 없을 경우에 아까 대지구조 그 두 번째 경우에 한다. 그 다음 세 번째, 설계를 할 때 지작물 조사를 반드시 해서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아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설계시 고려사항의 특징적인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공시 고려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아까 설계시 고려사항도 되겠지만 시공시 고려사항도 되겠죠. 대지 천공을 할 때 밑에 지작물을 조사를 해서 한다. 뭐 그런 부분이 시공시 고려사항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지 천공, 그라우팅, 접지극 투입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시공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범 답안에 나와 있는 건 글자로 되어 있는데 답안지가 뭐예요? 너무 글만 있죠. 저는 글만 있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막 그림을 많이 그려주시라는 거죠. 자, 문제 2-3번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여기 개념을 보시면요. 설비에 센서와 계측 장비를 설치하여 통신망으로 연계하여 에너지 원별, 용도별
상세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집된 에너지 사용 정보를 소프트웨어를 통해 분석하고 설비의 자동 제어를 통해서 운영에 최적화를 통한 에너지 절감을 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이야기한다. 이 말을 보시면 어떤가요?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에너지 세이빙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럼 바스랑 뭐가 틀리냐? 빌딩 오토메이션 시스템이랑 뭐가 틀리냐? 그거의 업버전인데 바스는 오토메이션이에요. 빌딩을 자동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얘를 에너지 세이빙을 하겠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막 센서들을 달아가지고 뭐 사람이 없다라고 불 끄고 난방도 하고 뭐 온도 센서 달아가지고 온도에 따라서 난방을 했다가 줄였다가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바스거든요. 뭐 그보다 훨씬 더 강력화된 범위도 있을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뱀스는 뭐냐라고 하면 바스는 오토메이션이에요. 근데 뱀스는 매니지먼트입니다. 즉 뭐냐면 얘는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전부 다 지가 알아서 인공지능처럼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분석을 하고 어떤 게 최적의 효율이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다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바스랑 뱀스랑 뭐가 틀린 점을 정확하게 집어내 가지고 그 차등점을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는 뭐냐면 에너지 세이빙을 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에너지 세이빙을 하는데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또 적어 놓으셔야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법이 지금 생겼잖아요. 그죠? 공공기관 의무화. 2017년 1월 1일 이후로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을 신축하거나 별도로 증축하는 경우에 이 에너지 절약서 제출 대상이고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도로 증축하는 경우에 의무 대상으로 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반드시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표를 간소화해 가지고 하나 또 적어 주셔야 되고요. 요거는 저는 이제 그림을 좋아하기 때문에 뱀스하고 바스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관련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걸 간략해서 그려주면 좋은 답안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지난번에 113회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 이게 왜 저는 그닥 그렇게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라고 하면 사실은 효율적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야 되죠? 각 대상 지역, 대상 물에 센서를 많이 달아야 되죠. 그죠? 전부 다 센서를 달아야 돼요. 센서를 달아야 내가 모니터링을 하고 제어를 할 수가 있죠. 그게 뭐죠? 엄청난 대기 전력을 요구합니다. 대기 전력은 뭐예요? 에너지 효율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뱀스라고 하는 거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관제점이 필요한데 그 많은 관제점은 결국 대기 전력의 손실을 가져온다. 따라서 이 부분은 서로 상극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뱀스는 한번 더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답안지 결론에 써주시면 훨씬 더 나은 답안지가 되지 않나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실제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 위원회에 있었거든요. 위원회에 있었는데 이런 뱀스의 어떤 이런 그 관제점을 통해서 하는 에너지 효율보다 정기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세이빙하는 게 훨씬 더 퍼센테이지가 높습니다.